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한 달 만에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던 환자였는데 숨진 뒤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53명이 추가됐고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도 어젯밤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사망자 소식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곳은 경북 청도입니다.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63살 남성 환자 A씨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A씨가 사망한 뒤에 나왔습니다. A씨는 이틀 전 새벽 1시쯤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증상을 보인 끝에 숨졌습니다. 병원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던 방역당국이 A씨의 코로나19 연관성을 의심해 사후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왔습니다. 또 A씨는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하기 오래전인 30여 년 전부터 병원 생활을 해왔고 무연고자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주소도 대남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사망자 주소가 옮기고 이제 이래가 대남병원에서 사망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의무 기록 등을 분석해 A씨의 사망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31번째 환자가 이달 초에 청도를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추가 확진된 환자 대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서울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정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추가 확진자는 53명입니다. 그제 확진자가 20명 추가됐는데 그 2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하루 새 나온 겁니다. 어제 확진자 중 51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2명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사흘간 확진자가 70명 나온 건데 전체 확진자의 약 70%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0여 명은 31번째 환자를 포함한 신천지 교회 관련 사례고 15명은 사망자가 나온 데다 31번째 환자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입니다. 서울은 어제 추가된 환자를 포함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노인복지관과 병원은 문을 닫았고 영업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영업은 안 하세요? 이번 주 실신 예정이었거든요. 탑골공원도 폐쇄됐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로 노인 방문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국면이라고 했던 방역당국은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공식 집계엔 아직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양성 반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구에 휴가를 다녀온 해군 병사가 코로나19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추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첫 양성 반응자인데 군 장병 가운데 양성 반응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또 전주에서도 최근 대구를 다녀온 20대 남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하루 만에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감염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시설도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경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51명이나 추가됐는데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총 몇 명이나 발생한 겁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전체 확진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확진자는 대구는 전역에, 경북은 경상과 청도, 영천, 상주 등에 분포돼 있고 연령도 20대에서 70대로 다양합니다. 확진자들은 대구 경북 9개 종합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환자들이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등 청도에서 숨진 1명을 제외하면 아직 위중한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학병원급 응급실들이 줄줄이 폐쇄됐는데 지금은 응급실 사정 어떻습니까? 네, 대구 지역 5개 대학병원 가운데 3곳의 응급실이 현재 폐쇄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중소병원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보면 현재 대구에서 경북대 병원과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병원 응급실이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대구가톨릭대 병원은 신천지 교인인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과 호흡기 병동 1개층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 지역 2차 병원 대여섯 곳도 확진자가 나오거나 의심 환자가 다녀가면서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시내 9개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으로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있어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대책도 알려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미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가 심각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실이 부족한 건데요. 대구시는 지금의 증가 추세라면 전국의 모든 음압병실을 활용해도 입원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31번째 확진자와 함께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접촉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데다 지역 교인만도 8천여 명에 달해 집단 감염 파장이 확대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70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 교회 관련자는 43명. 국내에서 단일 집단 감염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문제는 신천지 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전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확진 환자도 상당히 대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31번 확진자가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참석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는 신도 1,001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경남 3명, 제주 1명입니다. 여기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135명에 달하는데 아직 16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 환자와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대구시는 이곳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외출 금지는 물론 가족과도 격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인이 8천여 명에 이르는 만큼 자가격리 권고를 잘 따를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늘 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가 될 거예요. 꼭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또 많은 인원이 바닥에 모여 앉아 예배를 하는 이 교회의 특성 때문에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를 드려요. 옆에 사람한테 전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얼굴을 맞대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관리 콜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이번엔 정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범정부 특별대책 지원단이 구성됐는데요.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방역 지역이라며 오늘 오전 특단의 방역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의 대응 태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총리 주재로 확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만 해도 지역사회에서의 발생 양상과 발생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기 단계의 격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게중심이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는 쪽에 실렸다면 어제 오후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확진자도 대폭 늘고 사망자도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곳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을 봤을 때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꾸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장 대응을 돕겠다는 건데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정부라는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등 10개 기관 관계자 28명이 참여합니다. 대구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의약품과 방역용품 등의 물품 지원과 자가격리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사업장 방역이나 고용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도 도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의료기관 등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가동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손실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구 전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특별 방역지역은 문명하다며 특단의 방역대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내 확진자들을 치료 중인 의료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직접 치료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고 갑자기 폐렴이 악화하는 등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변진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의 폐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입니다.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폐렴 부위가 폐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폐렴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는 게 코로나19의 특성입니다. 초기엔 증상이 경미했는데 다음날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폐의 하얀 부분이 늘어나서 폐렴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잘 안 되고 증상도 희미해 초기에는 감기 몸살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침 가래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고 숨이 차는 경우도 한 3.6% 정도밖에 없어서 증상만으로는 이게 폐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아 전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전에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첫 3일, 5일 이때 매우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바이러스 배출이 매우 초기부터 많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고 중앙임상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발병 치사율은 0.02에서 0.2% 정도로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겨울철 독감과 비교하면 사망률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존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겨울철에 우리 국민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관, 학, 사내 협동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고 중앙임상위원회는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격리와 봉쇄 같은 방식보다는 백신과 치료제를 마련하는 과학적인 대응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관광 공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관련 업계도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관광객들로 붐볐을 휴게실이 한산합니다. 평소에는 여기서도 저기 끝까지가 다 가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전체 200개 객실 가운데 절반이 겨우 찼습니다. 갑자기 그냥 크게 그냥 뒤통수 맞듯이 들어왔고 이게 얼마나 더 갈지를 모른다는 게 사실 업계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고통사항입니다. 이 여행사는 최근 직원 18명에게 한 달씩 유급 휴가를 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0% 정도 고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월 말까지 스키 상품을 동남아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거의 다 취소됐다고. 업계 상위권 여행사들도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3월 달부터 당장 저희는 직원들한테 주 3일만 근무토록 하는 이런 비상 경영 대책을 세웠고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주요 여행사의 피해액만 3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관광업계 피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5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는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신청 서류를 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 업체당 연 1.5% 금리로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도 찾는 관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도 다음 달부터 30억 원 규모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승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80대 일본인 남녀인데요. 크루즈선 승객이 코로나19로 숨진 건 처음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크루즈선에서는 오늘도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격리 상태로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의 승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87살 남성과 84살 여성으로 모두 일본인입니다. 크루즈선 승객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두 사람이 지난 11일과 12일에 각각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천식 등의 지병이 있었지만 여성은 지병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지난 6일에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선 내에서 진찰까지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건 거의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금도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26명이 중증으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에서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634명에 이릅니다. 탑승자 3,7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제부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크루즈선 승객들을 하선시키고 있습니다. 첫날 440여 명이 배에서 내렸고 둘째 날인 어제도 500명 정도가 하선했습니다. 하지만 하선자들이 별도의 추가 격리 없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병사가 나오자 군 당국이 내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전역 전 휴가와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의 경우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내려간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충북, 세종 지역은 오늘 하루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겠고요. 대구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비는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전주 역시 2도, 부산 6도로 출발하면서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1도, 대전 14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한낮에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